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골드만삭스. 자, 드디어 비트코인을 골드만삭스에서 현존하는 가장 최고의 자산군이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미친 거죠, 이 정도면.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이런 기사들을 암호화폐에 투자하지 않은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떤 생각들을 할까요? 그들 또한 미쳤다는 표현을 할까요? 자꾸 말씀드리지만 이런 날이 옵니다. 그렇게 저를 미친놈 취급을 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그런 데이터가 아닌가 싶네요. 아직도 근데 여러분들 주위에는 암호화폐를 비난하거나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들이 많죠. 아주 다행인 겁니다. 하지만 그들도 언젠가는 알게 될 겁니다. 암호화폐의 가능성. 그리고 최근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 번 이야기 드렸지만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비트코인과 XRP가 현존하는, 그거는 부동산, 주식, 채권, 금속, 기타 여러가지 자산군 중에 가장 크게 떡상할 수 있는 자산군이다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 암호화폐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어쨌든 비트코인과 XRP,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어쨌든 마이너스지만 XRP 가격이 상승을 하지 않았고 비트코인이 찔끔 상승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신 선택들은 결코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쨌든 가격은 여러분들이 지금 마이너스 50%, 60%, 70%일 수도 있지만 그 정도의 마이너스는 2, 3일, 어쩌면 하루 만에 충분히 복구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떨어질 때 존버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상승할 때 존버가 오히려 더 어렵다. 가격이 하락을 하면 버티면 되죠. 그런데 잘못 던지게 되면 엄청난 현타가 올 수 있습니다. 어쨌든 암호화폐 시장은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과 두어 달 전만 해도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는 표현을 했고요. 시작하지 않았다는 건 시작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비트TV는 이제 시작을 했다고 판단을 합니다. 분명 주식과 디커플링이 돼야 된다. 다른 자산군들과 차별성을 보이면서 상승을 해야 된다.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진가를 가지고 상승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은 상승들은 별 의미가 없다. 비트코인의 이전 고점 64,000불, 68,000불 갈 때는 별 의미가 없었다는 거죠. 전체 자산군들이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의 상승은 충분히 니즈가 있죠. 이유가 있죠. 드디어 비트코인이 급격한 인플레이션율 때문에 명목화폐나 종이화폐로 불리웠던 그런 돈들의 피난처로 선택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승하는 건 굉장히 의미가 깊다는 거죠. 그리고 비트코인과 XRP, 참 어떤 형태로 이해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쩌면 비트코인보다 XRP가 더 큰 달러의 피난처가 될 수 있다. 인플레이션의 해지 도구가 될 수 있다. 이 생각은 저는 꽤 오래전에 했지만 최근 저와 비슷한 생각들을 하는 분들이, 그런 인플루언서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 28,800불을 또 한 번 노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28,800불을 터치를 한다면 또다시 약조정이 들어올 수 있겠죠. 두어 번 정도 노크를 하고 세 번째 정도의 28,800불을 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XRP 가격은 508원, 비트코인 가격은 28,100달러. 지금 여러분들이 영상을 시청하는 시간대쯤에 한 번쯤은 28,800불을 노크를 했을지, 그냥 지금의 가격을 유지하는지, 그건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쨌든 28,800불을 향해서 돌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은 비트코인만 상승을 하고 있지만 비트코인이 28,800불을 돌파를 하고 안정적인 흐름 안에 횡보를 하게 된다면 이제 그 다음부터 메이저 알트코인들이 상승을 하게 될 겁니다. 지금 리플 가격이 상승하지 않는다고 너무 우울해하지 마시고, 다 때가 있고 다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가 돼야만 결국 상승하게 될 겁니다. 오늘이 3월 21일이지만 곧 제롬 파월 FOMC 회의를 열죠. 어쩌면 가장 역사적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열릴 것 같습니다. 인류에게 어쩌면 가장 큰 이벤트를 주게 될 FOMC 회의. 현재 미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는 4.75%죠.
과연 제롬 파월이 0.25%를 상승시켜서 5%로 맞출 건지 아니면 동결을 할 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최근 제가 며칠 동안 제롬 파월을 디스했었죠. 악마의 미소라는 표현도 했고 지금 가장 난처한 입장에 있을 거라는 표현도 했지만 제롬 파월이 솔직히 그런 거 신경 쓸까요? 웬만한 배짱이나 웬만한 배포 가지고 그 자리에서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 할 수 있을까요? 충분히 그 어떤 외압에도 그 어떤 민원에도 그가 생각했던 대로 밀고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돈보다 중요한 게 신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인의 명예, 본인의 권력, 충분히 그들은 개미들의 생각을 반영하지 않을 거라 예측합니다. 어쨌든 골드만삭스에서 비트코인을 현존하는 가장 최고의 자산군으로 선택을 했다.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디스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골드만삭스 암호화폐 책임자는 블록체인 기술이 금융 시스템의 여러 부분에 대해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실질적인 효용성이 어떤 건지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흥미롭고 금융가에서는 굉장히 흥분되는 사건이다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 채택은 초기 단계이지만 시장 전체를 살펴보면 디지털 자산 팀, 디지털 자산 전략을 구축하는 금융기관이 점점 많아질 거란 표현도 했습니다. 어쨌든 그 누군가는 미래 예측을 하고 그 누군가는 전통 금융 시스템의 폐해를 이야기를 하고 달러 경제의 문제점들을 낱낱이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까지는 그런 말들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건 현실이죠. 하지만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야기했던 두 번째 구제 금융에 맞닥뜨리게 될 재무부 장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돼버렸습니다. 어찌나 그렇게 2009년 1월 다가올 2023년을 예측을 했던지 저도 뭐 5년, 6년 전에 그럴 수 있겠다, 그런 날이 오겠다 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저의 신념들은, 제가 갖고 있던 믿음은 이제 현실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신 거죠? 맞죠? 그냥 들으신 건 아니죠. 분명히 저의 말에 조금은 동의를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들으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XRP 시가총액이 2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뭐 이것도 기사가 될까요? 찔끔 올랐다가 빠졌는데 어쨌든 시가총액은 200억 달러를 넘어섰다. XRP 가격은 지난주 꾸준히 상승을 했다. 그리고 현재 투자자들은 진행 중인 전통금융 위기로 암호화폐에 대한 선호도를 보이고 있다. 암호화폐 가격이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비트코인과 주식의 상관관계가 현재 몇 달 만에 가장 낮은 지점에 있다는 사실은, 디커플링이 되고 있다는 현실은 암호화폐 자산 등급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가져왔다. 제가 방금 전에도 이야기했고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지금 데이터화 되고 있습니다. 인식의 변화, 제가 이 부분도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죠. 어쨌든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의미 없는 돈들이 들어와서 상승을 시키는 건 상승이 아니다. 전쟁이 나지 않을 때는 피난처로 생각을 하지 않죠. 하지만 전쟁이 나니까 피난처를 찾게 되죠. 그만큼 전쟁이 나지 않았을 때 들어왔던 돈들은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돈들이었겠죠. 간절하거나 절실하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전통금융 회사들의 파산, 전쟁이 나니까 가장 안전한 피난처를 찾게 되죠. 그때 들어오는 돈들은 가장 절실하고 간절한 돈이 들어오겠죠. 그게 제가 계속해서 기다렸던 암호화폐 시장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과는 디커플링이 돼야 된다. 그때 상승이 비트코인의 진짜 상승이다. 그때까지는 꼭 기다려라. 그런 날이 올 것이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어쨌든 XRP 시가총액이 200억 달러를 돌파를 했다. 충분히 지금 바닥 형성이 됐다. 결국 가까운 시일 내에 상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어쨌든 누가 뭐래도 비트TV는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지금 지구라는 별에서 가장 높은 상승을 할 수 있는 자산군, 저는 단연코 XRP 리플이라 생각합니다. 자, 이 기사도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리플드 SEC 존 디튼, 윌리엄 힙만의 이메일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을 한다. 공개가 되어야 되겠죠.
만천하에 이더리움을 옹호했던 윌리엄 휜만의 자료가 공개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미 정부가 합리적 타당성을 가지고 리플 손을 들어줄 수 있겠죠. 그래야만 그들이 떳떳해질 수 있겠죠. 항상 명분을 중요시합니다. 이제 그런 명분들을 만들어서 미 정부가 XRP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데이터까지 쏟아진다면 정말 누가 뭐래도 가장 멀리 높이 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이제 이런 데이터들이 조금씩 쏟아지고 있어요. 합리적 타당성을 갖게 하는, 명확성을 띠게 하는, 깨끗하게 만드는, 그 누구도 인정하게 하는 메이드 인 USA 코인 XRP는 $10,000로 디자인되었다. 세계 준비 통화, 세계 기축 통화. 충분히 여러분들은 가능성이 있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XRP를 홀드하고 계십니다. 어쨌든 저는 가장 먼저 XRP 리플 $10,000를 이야기를 했고, 그 뒤 여러 곳에서 저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크리에이터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음모론이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10년 전, 15년 전, 5년 전, 3년 전 그렇게 쏟아졌던 음모론들 지금 다 현실화가 됐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지금 시대의 가장 큰 팩트는 수많은 대중들이 5년 전, 3년 전, 10년 전에 음모론이라고 치부했던 그런 데이터들, 그런 미래 예측들이 모든 게 팩트가 됐고 현실화가 됐습니다. 진실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진실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신 진심은 있을 수 있겠죠. 온 마음을 다해, 온 정성을 다해 무언가를 해줄 수는 있지만 진실은 될 수 없다. 결국 진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노라고 했던 것들,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했던 것들, 생각도 하지 못한 것들, 그런 게 어딨어, 그게 되겠어, 그런 것들이 결국 진실이 되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은 제 영상을 듣고 계시지만 가장 리스크가 큰 코인을 갖고 계신 겁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가장 멀리 날아갈 수 있는, 투더문할 수 있는 코인을 갖고 계신 겁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그건 안 돼, 그런 일 없어, 절대 그러지 않을 거야, 네가 착각하고 있어. 결국 그 코인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해냅니다. 조금만 더 보시고 버티세요. 또 말씀드리지만 약간의 상승에 움찔거리지 마세요. 궁둥이 딱 붙이시고 손가락에 깁스하시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곳까지 꼭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한 번 더 반복 재생입니다. 골드만삭스, 자 드디어 비트코인을 골드만삭스에서 현존하는 가장 최고의 자산군이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미친 거죠, 이 정도면.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이런 기사들을 암호화폐에 투자하지 않은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떤 생각들을 할까요? 그들 또한 미쳤다는 표현을 할까요? 자꾸 말씀드리지만 이런 날이 옵니다. 그렇게 저를 미친놈 취급을 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그런 데이터가 아닌가 싶네요. 아직도 근데 여러분들 주위에는 암호화폐를 비난하거나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들이 많죠. 아주 다행인 겁니다. 하지만 그들도 언젠가는 알게 될 겁니다. 암호화폐의 가능성. 그리고 최근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 번 이야기 드렸지만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비트코인과 XRP가 현존하는, 그거는 부동산, 주식, 채권, 금속, 기타 여러가지 자산군 중에 가장 크게 떡상할 수 있는 자산군이다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 암호화폐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어쨌든 비트코인과 XRP,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어쨌든 마이너스지만 XRP 가격이 상승을 하지 않았고 비트코인이 찔끔 상승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신 선택들은 결코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쨌든 가격은 여러분들이 지금 마이너스 50%, 60%, 70%일 수도 있지만 그 정도의 마이너스는 2, 3일, 어쩌면 하루 만에 충분히 복구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떨어질 때 존버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상승할 때 존버가 오히려 더 어렵다. 가격이 하락을 하면 버티면 되죠. 그런데 잘못 던지게 되면 엄청난 현타가 올 수 있습니다. 어쨌든 암호화폐 시장은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과 두어 달 전만 해도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는 표현을 했고요. 시작하지 않았다는 건 시작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비트TV는 이제 시작을 했다고 판단을 합니다. 분명 주식과 디커플링이 돼야 된다. 다른 자산군들과 차별성을 보이면서 상승을 해야 된다.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진가를 가지고 상승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은 상승들은 별 의미가 없다. 비트코인의 이전 고점 64,000불, 68,000불 갈 때는 별 의미가 없었다는 거죠. 전체 자산군들이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의 상승은 충분히 니즈가 있죠. 이유가 있죠. 드디어 비트코인이 급격한 인플레이션율 때문에 명목 화폐나 종이 화폐로 불리웠던 그런 돈들의 피난처로 선택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승하는 건 굉장히 의미가 깊다는 거죠. 그리고 비트코인과 XRP, 참 어떤 형태로 이해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쩌면 비트코인보다 XRP가 더 큰 달러의 피난처가 될 수 있다. 인플레이션의 해지 도구가 될 수 있다. 이 생각은 저는 꽤 오래전에 했지만 최근 저와 비슷한 생각들을 하는 분들이, 그런 인플루언서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 28,800불을 또 한 번 노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28,800불을 터치를 한다면 또다시 약조정이 들어올 수 있겠죠. 두어 번 정도 노크를 하고 세 번째 정도의 28,800불을 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XRP 가격은 508원, 비트코인 가격은 28,100달러. 지금 여러분들이 영상을 시청하는 시간대쯤에 한 번쯤은 28,800불을 노크를 했을지, 그냥 지금의 가격을 유지하는지, 그건 뭐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쨌든 28,800불을 향해서 돌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은 비트코인만 상승을 하고 있지만 비트코인이 28,800불을 돌파를 하고 안정적인 흐름 안에 횡보를 하게 된다면 이제 그 다음부터 메이저 알트코인들이 상승을 하게 될 겁니다. 지금 리플 가격이 상승하지 않는다고 너무 우울해하지 마시고, 다 때가 있고 다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가 돼야만 결국 상승하게 될 겁니다. 오늘이 3월 21일이지만 곧 제롬 파월 FOMC 회의를 열죠. 어쩌면 가장 역사적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열릴 것 같습니다. 인류에게 어쩌면 가장 큰 이벤트를 주게 될 FOMC 회의. 현재 미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는 4.75%죠. 과연 제롬 파월이 0.25%를 상승시켜서 5%로 맞출 건지 아니면 동결을 할 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최근 제가 며칠 동안 제롬 파월을 디스했었죠. 악마의 미소라는 표현도 했고 지금 가장 난처한 입장에 있을 거라는 표현도 했지만, 제롬 파월이 솔직히 그런 거 신경 쓸까요? 웬만한 배짱이나 웬만한 배포 가지고 그 자리에서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 할 수 있을까요? 충분히 그 어떤 외압에도, 그 어떤 민원에도 그가 생각했던 대로 밀고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돈보다 중요한 게 신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인의 명예, 본인의 권력, 충분히 그들은 개미들의 생각을 반영하지 않을 거라 예측합니다. 어쨌든 골드만삭스에서 비트코인을 현존하는 가장 최고의 자산군으로 선택을 했다.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데스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골드만삭스 암호화폐 책임자는 블록체인 기술이 금융 시스템의 여러 부분에 대해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실질적인 효용성이 어떤 건지,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흥미롭고 금융가에서는 굉장히 흥분되는 사건이다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 채택은 초기 단계이지만 시장 전체를 살펴보면 디지털 자산 팀, 디지털 자산 전략을 구축하는 금융기관이 점점 많아질 거란 표현도 했습니다. 어쨌든 그 누군가는 미래 예측을 하고 그 누군가는 전통 금융 시스템의 폐해를 이야기를 하고 달러 경제의 문제점들을 낱낱이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까지는 그런 말들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건 현실이죠. 하지만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야기했던 두 번째 구제 금융에 맞닥뜨리게 될 재무부 장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돼버렸습니다. 어찌나 그렇게 2009년 1월 다가올 2023년을 예측을 했던지, 저도 뭐 5년, 6년 전에 그럴 수 있겠다, 그런 날이 오겠다 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저의 신념들은, 제가 갖고 있던 믿음은 이제 현실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신 거죠? 맞죠? 그냥 들으신 건 아니죠. 분명히 저의 말에 조금은 동의를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들으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XRP 시가총액이 2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뭐 이것도 기사가 될까요? 찔끔 올랐다가 빠졌는데 어쨌든 시가총액은 200억 달러를 넘어섰다. XRP 가격은 지난주 꾸준히 상승을 했다. 그리고 현재 투자자들은 진행 중인 전통금융 위기로 암호화폐에 대한 선호도를 보이고 있다. 암호화폐 가격이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비트코인과 주식의 상관관계가 현재 몇 달 만에 가장 낮은 지점에 있다는 사실은, 디커플링이 되고 있다는 현실은 암호화폐 자산 등급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가져왔다. 제가 방금 전에도 이야기했고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지금 데이터화 되고 있습니다. 인식의 변화, 제가 이 부분도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죠. 어쨌든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의미 없는 돈들이 들어와서 상승을 시키는 건 상승이 아니다. 전쟁이 나지 않을 때는 피난처로 생각을 하지 않죠. 하지만 전쟁이 나니까 피난처를 찾게 되죠. 그만큼 전쟁이 나지 않았을 때 들어왔던 돈들은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돈들이었겠죠. 간절하거나 절실하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전통금융 회사들의 파산, 전쟁이 나니까 가장 안전한 피난처를 찾게 되죠. 그때 들어오는 돈들은 가장 절실하고 간절한 돈이 들어오겠죠. 그게 제가 계속해서 기다렸던 암호화폐 시장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과는 디커플링이 돼야 된다. 그때 상승이 비트코인의 진짜 상승이다. 그때까지는 꼭 기다려라. 그런 날이 올 것이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어쨌든 XRP 시가총액이 200억 달러를 돌파를 했다. 충분히 지금 바닥 형성이 됐다. 결국 가까운 시일 내에 상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어쨌든 누가 뭐래도 비트TV는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지금 지구라는 별에서 가장 높은 상승을 할 수 있는 자산군, 저는 단연코 XRP 리플이라 생각합니다. 자, 이 기사도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리플드 SEC 존 데이튼 윌리엄 힌만의 이메일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을 한다. 공개가 되어야 되겠죠. 만천하에 이더리움을 옹호했던 윌리엄 힌만의 자료가 공개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미 정부가 합리적 타당성을 가지고 리플 손을 들어줄 수 있겠죠. 그래야만 그들이 떳떳해질 수 있겠죠. 항상 명분을 중요시합니다. 이제 그런 명분들을 만들어서 미 정부가 XRP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데이터까지 쏟아진다면 정말 누가 뭐래도 가장 멀리 높이 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이제 이런 데이터들이 조금씩 쏟아지고 있어요. 합리적 타당성을 갖게 하는, 명확성을 띠게 하는, 깨끗하게 만드는, 그 누구도 인정하게 하는 메이드 인 USA 코인. XRP는 $10,000로 디자인되었다. 세계 준비 통화, 세계 기축 통화. 충분히 여러분들은 가능성이 있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XRP를 홀드하고 계십니다. 어쨌든 저는 가장 먼저 XRP 리플 $10,000를 이야기를 했고, 그 뒤 여러 곳에서 저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크리에이터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음모론이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10년 전, 15년 전, 5년 전, 3년 전 그렇게 쏟아졌던 음모론들 지금 다 현실화가 됐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지금 시대의 가장 큰 팩트는 수많은 대중들이 5년 전, 3년 전, 10년 전에 음모론이라고 치부했던 그런 데이터들, 그런 미래 예측들이 모든 게 팩트가 됐고 현실화가 됐습니다. 진실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진실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신 진심은 있을 수 있겠죠. 온 마음을 다해, 온 정성을 다해 무언가를 해줄 수는 있지만 진실은 될 수 없다. 결국 진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노라고 했던 것들,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했던 것들, 생각도 하지 못한 것들, 그런 게 어딨어, 그게 되겠어, 그런 것들이 결국 진실이 되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은 제 영상을 듣고 계시지만 가장 리스크가 큰 코인을 갖고 계신 겁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가장 멀리 날아갈 수 있는, 투더문 할 수 있는 코인을 갖고 계신 겁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그건 안 돼. 그런 일 없어. 절대 그러지 않을 거야. 네가 착각하고 있어. 결국 그 코인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해냅니다. 조금만 더 보시고 버티세요. 또 말씀드리지만 약간의 상승에 움찔거리지 마세요. 궁둥이 딱 붙이시고 손가락에 깁스하시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곳까지 꼭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